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화학원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출제 경향은 23학년도 수능의 출제 기조가 그대로 이어진 것 같아요. 2, 3페이지의 B킬러나 준킬러 문항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면서 시간 관리에 많은 압박을 느끼셨을 것 같고, 대신에 4페이지 문항들은 확실히 난이도가 낮아졌죠. 특히나 19번, 20번에 들어있는 중화반응이나 양적관계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에 나온 문제들 중에서 가장 낮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문제 풀어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일상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기억에 에텐이 주어져 있는데 탄소화합물이냐라고 물었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이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은 아세트산에 해당하고 물에 녹였을 때는 염기성이 아니라 산성이 되겠죠. 니은은 틀린 보기. 디귿은 에탄올인데 기화되는 반응이 흡열 반응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우리가 뒤쪽에 피부가 시원해진다를 통해서 온도가 낮아지는 걸 통해서 판단해도 되지만 상태 변화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고체에서 액체, 기체 쪽으로 갈수록 흡열 반응이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2번은 화학결합 모형이 제시되어 있고 바로 대응이 돼야 되죠. A의 경우에는 3주기에서 2개를 잃은 마그네슘에 해당하는 거고요. B는 2주기 16조기에 해당하는 산소고, C는 NA가 되고 D는 F가 됩니다. 결합 모형으로 제시됐을 때 원소와 1대1 대응이 빠르게 돼야 되고, A부터 D에서 2주기 원소가 2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산소와 플로린 2가지가 되는 게 맞죠. A는 마그네슘으로 금속 원소에 해당합니다. BD2는 OF2에 해당하고요.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라 비금속 간의 결합으로 공유 결합 물질인 거죠. 기억이 맞는 보기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번은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양적관계 기초 문제고, 처음에 XY 그리고 Y2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 전후의 분자를 모형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전체 분자 수가 반응 전과 후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5개에서 4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됐고, 생성물의 종류가 한 가지냐? 지금 XY와 Y2에서 시작을 해서요. XY가 있었고 Y2로 시작을 했던 거고, 생성물의 경우에는 지금 Y2는 처음에 반응 전에 있던 게 그냥 남은 거니까요. XY2만 있는 상태죠. 생성물은 종류가 한 가지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에서 개수를 물었군요. 3몰의 XY2가 생성되었을 때 반응한 Y2의 양을 묻고 있어요. 복잡해 보이는 걸 1로 두고 그러면 이 자리 X를 맞추면서 1이 들어가고요. Y의 개수가 맞으려면 2분의 1이 들어가주면 되겠죠. 비율만 필요할 때는 굳이 다시 정수로 바꾸지 않고요. 2대 1의 비율인 거니까 XY2가 3몰 생성되었을 때 반응한 Y2는 절반에 해당하는 2몰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4번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설을 보면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가 모두 극성 분자냐? 가설이 틀렸네요. 극성 공유결합이 있더라도 대칭성을 가지면서 쌍자 모멘트가 상쇄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조사한 분자들을 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분자의 극성이 극성인 것도 있지만 무극성인 것도 있죠. 그래서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가 있기 때문에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럼 극성 결합을 가지면서 극성인 걸 찾고요. 극성 결합을 갖지만 무극성인 걸 찾아주면 되죠. 주어진 자료들 중에서는 지금 5번에 해당하죠. H와 Cl 사이에 극성 결합이 있으면서 극성 분자고요. C와 F 사이에 극성 결합이지만 정사면체 구조가 되면서 무극성 분자가 됩니다. 4번은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5번은 수능 특강에 출제됐던 이 고체의 승화 관련된 동적평형 문제죠. 자료를 비슷하게 활용을 했고요. 25도씨에서 밀폐된 진공용기에 I2 고체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 시간에 따른 I2 기체의 양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ET일 때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부터 겉으로 봤을 때는 변화가 없는 상태가 됐을 거고요.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A는 0보다 크다. 그림은 ET일 때 용기 안의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I2 기체에 대해서는 ET부터 동적평형 상태인 거니까 그대로 유지가 됐을 테고, 굳이 이 부등호를 주지 않아도요. ET일 때 처음으로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점점 I2 기체는 늘고 있었을 테니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등호이기도 했어요. 기억번에 X가 A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X는 B와 같은데 그 B가 A보다 큰 거니까요.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대표적인 오개념이죠. 지금 T일 때 분명히 I2 기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고체에서 기체 쪽으로 승화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미시적으로는 기체에서 고체 쪽으로의 반응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오개념입니다. 니은 틀린 보기가 됐고, ET일 때는 동적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니까요. 고체에서 기체, 또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되는 속도가 같은 거죠. 1이 되는 게 맞고 디귿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은 3번입니다.
1페이지는 간단한 문제들이 있었고 넘겨서 2페이지 보시면 원소 W부터 Z로 구성된 세 가지 분자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어요. CnOF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보통 2주기의 옥텟 조건을 주면 이렇게 CnOF로 후보군을 좁혀놓고 풀게 되죠. 화학식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되는 분자 후보군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WX2는 OF2와 CO2가 생각나고요. 여기에서 바로 대응이 되네요. YZ3면 NF3로 들어가줘야 되고 그럼 앞쪽도 대응이 된 게 Y와 Z를 N과 F에 대응을 시켰으니까요. 남아있는 W와 X는 C와 O가 남아있고 C와 O의 조합에서 WX2라면 CO2가 되는 거죠. 원래 CO2, OF2 이렇게 두 개의 후보군이 있었는데 CO2로 직접 대응이 됐습니다. 그러면 W는 탄소로 중심 원자가 잘 들어간 거고요. Y와 Z는 N과 F인 거니까 FCN에 해당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쓸 때는 FCN을 쓰는데 지금 화학식은 NCF 형태로 YWZ를 줬군요. 아래쪽에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간단한 검사한 자료가 돼버렸네요. 지금 5개, 21, 7 곱하기 3, 21을 더해서 26이 맞고요. 7개, 4개, 11개, 5개를 더해서 16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CO2의 경우에는 기억도 구하라고 했겠죠. 4개가 있고 12개를 더해주면 16개가 되면서 기억은 16이 되는 거죠. 기억번 보기에 X가 플루오린이냐고 물어봤는데 X는 플루오린이 아니라 산소예요.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 YWZ, FCN에서 비공유전자쌍은 F의 3쌍, N의 1쌍, 총 4쌍이 됩니다. 니은 맞는 보기. 기억은 16인 거니까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면서 답은 4번입니다. 7번은 금속 양이온. 금속 양이온과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 문제인 것 같죠. A3 플러스가 5N몰 들어있었고요. 여기에 금속비를 3N몰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양이온이 있는 상태에서 중성에 금속을 넣고 있으니까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된다 해서 시작을 해주면 되고요. 플러스 3가가 5N만큼 있었으니까 플러스 15N으로 유지가 되면 되고 이때 석출되는 금속 또는 수액에 존재하는 양이온에 대한 자료인데 B가 모두 Bn 플러스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B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B가 한계 반응물 A3 플러스는 남을 수 있는 상황이고 아래쪽에서 실제로 남았다라고도 알려졌고 B가 모두 Bn 플러스가 되고 A로 석출된 게 있을 텐데 그걸 기억과 니은에서 경우의 수를 주면서 대응을 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상대값을 주면서 숫자를 맞춰줘서 아마 우연히 맞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3 플러스가 5N인 상태에서 그냥 A3 플러스가 3이라고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3N이 남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3N이 남게 되면 A의 경우에는 2N이 석출된 거니까 이 자리가 A가 되면서 2N, 여기를 B의 N 플러스 이렇게 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숫자가 지금 우연히 맞아서 맞는 방식으로 풀이가 됐지만 원래라면 좀 조심하셨어야 돼요. 지금 분명히 상대값이기 때문에 함부로 5N에서 3N이 됐다라고 해주면 안 되죠. 이 상대값과 실제값, 스케일을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고 근데 뭐 어느 정도 2페이지 초반부라서 그런지 배려를 해주셔서 그렇게 착각하고 푸신 분들도 답은 맞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5N, 3N이 아니라 10N, 6N이었다. 그 경우에는 절대로 이걸 그대로 3N으로 풀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진 거고 실제 스케일을 맞추는 과정에서는 B는 어차피 없어진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세 종류란 말이에요. A3 플러스와 BN 플러스와 A가 남아있는 건데 이때 A3 플러스가 A로 석출된다고 하더라도요. A와 관련된 화학종이 총량이 5N인 건 유지가 되고 B의 경우에는 3N을 넣었는데 그 3N이 전부 다 BN 플러스로 바뀌어 있는 상태니까 이 전체가 지금 8N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상대값을 실제값으로 바꿀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합 또는 차를 맞추는 거잖아요. 물론 정확한 값 하나가 주어져서 비례 상수를 찾아도 되지만 전체 합에 해당하는 또는 이 차이를 맞추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값과 상대값 스케일을 맞춰줄 수가 있고 지금은 BN 플러스는 확실히 3N만큼 있을 테고요. A와 관련된 화학종 A3 플러스와 A가 더해서 5N인 거니까 전체 8N. 근데 지금 숫자로 보니까 더해서 8이기 때문에 여기에 N을 붙여서 주어진 스케일을 그대로 맞췄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푸신 분들도 사실 숫자가 지금 그냥 맞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연히 맞는 상황이 된 거죠. A3 플러스는 그러면 3N이 남아있는 거니까요. A로 석출된 게 2N이 맞아요. 이 자리가 A가 됐고 이 자리가 B의 N 플러스인 건데 총전하가 플러스 15N 상황에서 플러스 15N이 유지가 되려면 여기서 플러스 9N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6N을 커버해야 됩니다. 그럼 B가 2 플러스 형태로 들어가야 되죠. 또는 줄어든 걸 생각해 보면 A3 플러스가 2N 줄어들면서 양전하가 6N 줄었어요. 그럼 양전하가 6N 생겨야 된다라고 해서 B가 2 플러스라고 찾아도 됩니다. 기억번에
A3 플러스가 환원제로 작용했냐라고 물어봤는데 A3 플러스는 A로 석출되면서 환원을 한 거죠. 자신이 환원했다면 산화제로 작용한 거니까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되고, 니은번 기억은 B의 N 플러스가 되는 게 맞고, 디귿은 틀렸네요. N은 3이 아니라 N은 2가 됩니다. 니은번만 맞는 보기고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한 전자배치 자료고 S오비탈과 P오비탈 중에 기억과 니은을 대응시키라고 되어 있어요. 워낙에 자주 나오는 자료죠. S전자와 P전자에 대해서 분수 형태의 자료가 제시된 거고요. 이때 이 등호만 봐도 바로 후보군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문제의 조건으론 원자번호 조건까지 제시되어 있고요. 이 등호를 통해서 나온다는 건 우리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를 시험 범위로 봤을 때 이 안에서 보통은 S전자와 P전자죠. 이 S전자와 P전자 이 비율 값을 구했을 때 이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원자는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값이 1로 나오는 애들이 있고 이 값이 1.5로 나오는 애들이 있는 거고, 이 둘을 제외하고는 겹치는 값을 갖지 않아요. 동일한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 등호 자체가 1로 같거나 1.5로 같은, 우리가 평소에 당연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이 두 종류의 원자들로 범위를 좁힐 수 있도록 해준 거고요. 나온 김에 한번 써보면 1로 같은 건 산소와 마그네슘이죠. OMG 형태로 기억하는 거고, 1.5로 같은 건 네피카 또는 네프카라고 부르면서 네온과 인과 칼슘이에요. 근데 지금은 2, 3주기이기 때문에 20번 4주기에 있는 칼슘을 제외해야 되고요. 3분의 2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거 기억과 니은도 대응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만약에 1로 같았다면 산소와 마그네슘인데 지금은 1.5에 해당하는 네온과 인이 다만 S분의 P가 아니라 지금 P분의 S 형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5가 아니라 뒤집어서 3분의 2 형태로 들어간 거고요. 네온과 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자 번호를 보면 이 자리가 인이 되고 이 자리가 네온이 되겠네요. 그럼 Z를 찾기 위해서는 S 그리고 P를 놓고 봤을 때 S전자가 3개라면 리튬이에요. 리튬은 P전자가 없기 때문에요. 5분의 3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2배에서 10분의 6이라고 해주면 S전자 6개인 상태에서 P전자가 10개라면 3주기에서 3P에 4개 들어가는 황을 생각할 수 있고요. 즉 이걸 6분의 10이라고 했을 때 황이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검사는 S전자와 P전자를 더해준 게 원자 번호죠. 우리가 보통 원자 번호와 원자가 1대1 대응으로 잘 기억이 나니까요. 더해서 16번이 황인 걸 보면서 검산까지 한번 해주면 됩니다. 기억번에 2주기 원소는 한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2주기 원소 네온으로 한 가지가 맞네요.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번 X의 홀전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2족과 18족은 홀전자가 없죠. 니은 틀린 보기. 원자가 전자수 Y는 5개, Z는 6개인 거니까 Z쪽이 커야 되는데 부등호가 잘못 들어갔네요.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되고 답은 1번입니다. 9번은 동위원소 관련 문제인데 동위원소 관련 문제가 상당히 편하게 출제가 됐어요. 이 페이지에 있기도 하고 계산도 워낙 간결한 거였죠. X의 평균 원자량을 M 플러스 2분의 1로 제시하고 A 플러스 B를 100이라고 줬으니까요. 두 종류의 동위원소로만 존재한다. 평균 원자량이 M 플러스 0.5라면 0.5 차이, 1.5 차이가 나면서 3대1 내분점이고요. 3대1 내분점이면서도 M쪽에 가까워야 되는 거니까 위쪽이 3이고 아래쪽이 1의 비율을 갖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는 75와 25가 될 겁니다. 퍼센트인 거니까요. A가 B보다 큰 게 맞고요. 정확히는 3배 차이가 나는 거고 1g당 양성자수를 묻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둘이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성 입자수를 물었을 때는 전체를 먼저 세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 입자수를 곱해주게 되거든요. 보통 원자수를 물으면 그래서 분자수를 먼저 세고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는 거고요. 원자의 구성 입자인 양성자나 중성자를 물으면 일단 원자수를 세고요. 그 다음에 원자당 양성자수 또는 원자당 중성자수를 곱해주는 거죠. 근데 두 동위원소에 대해서 원자당 양성자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 묻고 있는 건 양성자수처럼 보이지만 그냥 원자수가 크면 되고,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원자수라면 원자량이 가벼운 게 많겠죠. 그러니까 분자 쪽이 많은 거니까 1보다 크다 자연스럽게 맞는 보기가 돼요. 양성자수지만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원자당 양성자수가 동일해서 나는 그냥 원자수 1g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비교하는 거고, 우리가 1g당 분자수로 정말로 많이 하잖아요. 1g당 분자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것처럼 1g당 원자수는 원자량에 반비례, 가벼운 게 많다. 디귿도 뭐 워낙 편한 거죠. 지금 1몰에 X에 들어있는 전자수, 1몰에 X에 들어있는 전자수인데 동위원소 형태로 질량수가 바뀌더라도 전자수이자 양성자수는 바뀌는 게 아니죠. 지금 중성자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요. 1몰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각각의 원자번호, 즉 각각의 양성자수로 동일한 겁니다. 지금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디귿은 틀린 보기, 기억과 니은이 지금 맞는 보기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은 2, 3주기 바닥 상태 X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원자 번호에 따른 원자가 전자수분의 홀전자수가 제시되어 있어요. 상대값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지만요. 앞쪽에 뭐 S전자, P전자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암기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 아닐 때 이런 분수 형태의 자료가 나오면 정확하게 1대1 대응을 하려다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버퍼링이 생길 것 같으면 그냥 나열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지금 2, 3주기라고 했지만 2주기나 3주기에서 원자가 전자수, 홀전자수가 바뀌는 건 아니죠. 세로로 조개선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금방 쓸 수 있거든요. 분수를 따로 쓰지 마시고 선을 하나로 연결해서 써주시면 되고, 보통 제가 풀 때 실전이었다면 뭐 이런 자리에 쓰겠죠. 이걸 분수 형태로 쓰면서요. 원자가 전자수는 1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커지다가 18쪽이 0이 되고요. 홀전자수는 1, 0, 1, 2, 3, 2, 1, 0의 형태가 되고, 여기에서 이 비율이 6대 3, 즉 2대 1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1이 있고요. 3분의 1, 2분의 1, 5분의 3, 3분의 1, 뭐 7분의 1이 있으니까요. 지금 2배 차이를 보는 건 이 자리하고 이 자리, 1과 2분의 1 자리입니다. 3만큼 커지는 상황에서, 원자 번호가 3만큼 커지는 상황에서 1과 2분의 1로 나온 거니까요. 이 자리가 1, 이 자리가 2분의 1인 게 맞는 거고요. 상대값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6배를 해준 거군요. 같은 주기에 1쪽과 14쪽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1쪽 2주기의 리튬이라면 원자 번호 3을 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3주기에 있는 1쪽 나트륨이 되는 거고, 3주기에 14쪽인 규소가 됩니다. 원자 번호가 11번이기 때문에 얘는 8번에 해당하는 그럼 산소가 될 테고요. 산소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3분의 1 자리가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될 건 상대값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6배라고 있으니까요. 6배 주면 이 기억 자리는 2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기억번에 기억이 1이냐라고 물어봤는데 기억은 2가 되는 거죠. 틀린 보기가 됐고요. 홀전자수는 X와 Z가 같은 거냐? 14족과 16족의 두 개로 동일한 거죠. 제1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주기율표상 오른쪽 위쪽으로 할수록 커지게 돼요. 오른쪽 위에 있는 산소가 잘 들어갔고요. 같은 3주기에서 나트륨과 규소, 나트륨이 제일 작고 그다음 규소 형태로 잘 들어간 겁니다. 주기율표상 위치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가면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크다라는 걸 활용해서 대응을 시켜주면 되겠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네요. 11번 문항 보시면 2주기 원소 X부터 Z로 구성된 분자 가부터 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 옥텟 규칙 만족 조건을 제시했어요. 2주기에 옥텟 조건까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CnOF 중에 골라야 되죠. 바로 대응이 되네요. CO2의 형태로 들어간 거고요. Y가 5였으니까 OF2 형태로 들어간 거고, COF2 형태죠. 보자마자 구조가 나옵니다. 극성 분자가 두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CO2는 직선형으로 무극성이 되지만 구분형, 그리고 평면 삼각형이지만 정삼각형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요. 나와 다가 극성 분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결합각은 가에서가 CO2 180도니까 당연히 크겠죠. 나는 구분형이 되기 때문에요. 구분형보다 크다. 중심원자에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분자를 물어봤는데 탄소가 중심원자일 때는 비공유전자쌍이 없어요. 산소는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비공유전자쌍이 두 쌍 있는 겁니다.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분자는 한 가지이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이 페이지까지는 그래도 조금 간결하게 넘어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8번 문항이나 10번 문항이 전자배치와 관련이 되어 있으면서 2단원 문제인 건데, 뭐 여러 번 언급을 했듯이 우리가 2단원과 3단원이 둘 다 B킬러로 분류가 되면서 정답률이 높은 편인데 둘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3단원은 정답률도 높지만 또 시간도 빠르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고 뭐 실력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가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렇지만 2단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정답률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을 썼냐라고 했을 때 실력에 따라서 그 시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차이가 꽤나 크게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주 나오는 자료들은 암기를 해줘야 되고, 내가 암기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 나열을 할 때도 좀 빠르게 나열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2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간단하게 칠판 정리한 이후에 남은 3페이지, 4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항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몰롱도 관련 문제죠. T도시에서 A수행액과 B수행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화학식량을 각각 3A, A라고 제시했고요.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미지수들이 많이 들어있고 구하라는 것들은 비율 관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문제들 풀이할 때 조금 잘 눈여겨보실 만한 게, 항상 객관식은 제가 객관식답게 풀이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구하라고 했던 게 y분의 x 형태의 비율인 거니까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y분의 x 형태로 지금 A 수행액이
B 수행액에 비해서 몰농도가 몇 배인지를 찾는 거예요. 이런 분수형 자료들은 항상 분자가 주어고요. 그래서 A 수행액에서가 B 수행액에서와 비교했을 때 몰농도가 몇 배냐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근데 몰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결국 몰농도는 부피당 몰수인 거니까 부피하고 몰수가 몇 배인지, 정확히는 몰수에는 비례하는 거고 부피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근데 주어진 자료들의 형태를 보면 용질의 질량, 용액의 질량, 그리고 용액의 밀도가 주어져 있어요. 항상 밀도가 주어지면 이 아래쪽 보기들의 눈이 가면서 밀도의 간단한 숫자, 특히나 뭐 1 대입해서 우리가 많이 풀었었죠. 밀도의 간단한 숫자를 대입해서 구별이 되면, 이 숫자들이 구별이 되면 굳이 밀도를 살려서 풀이하는 것보다 1로 밀도를 없애놓고 풀어주면 되거든요. 지금은 A하고 B가 밀도가 두 개가 들어가면서요. 둘 다 1을 대입해주게 되면 비슷하게 나오는 숫자들이 있죠. 지금 1번과 4번, 뭐 12분의 1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간 센스가 있으시면 구별이 될 만한 숫자들의 조합으로 바꿔서 대입하던가, 바로 뭐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정석대로 밀도를 살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 12번은 워낙에 풀이가 좀 다양하게 나올 것 같으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일단은 뭐 좋은 풀이는 이렇게 몰농도의 비율을 물어봤을 때 몰농도는 결국 몰수가 몇 배인지 부피가 몇 배인지를 봐야 돼요. 근데 용질의 몰수가 몇 배인지는 그냥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화학식량이 얘는 3A, 그냥 3으로 쓸게요. A, 어차피 비율의 문제였기 때문에 W1도 필요 없고요. 지금 3분의 1과 2만 비교해서 용질의 몰수에 대한 건 지금 1대 6의 비율이죠. 그래서 몰수로는 A 수행액 쪽이 지금 분자인 A를 주어로 봤을 때 몰수로는 6분의 1배예요. 그러면 이제 부피로 몇 배인지만 잘 찾아서 그걸 역수배를 잘 해주면 되는 건데, 부피에 대해서는 여기서 약간 센스가 있으셨으면 질량이 2배인 상황에서 밀도, 우리가 질량과 밀도는 질량을 밀도로 나눈 게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용액의 부피가 필요한 건데 용액의 부피는 용액의 질량을 용액의 밀도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용액의 질량이 2배였기 때문에 부피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용액의 밀도가 2배가 되는 상황, 즉 둘 다 1로 대입하면 구별이 안 되지만 그냥 1, 2 이 정도로 대입했으면요, 이게 용액의 질량도 2배지만 밀도도 2배가 되면서 이게 부피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부피가 같은 가운데 용질의 몰수만 6분의 1인 거니까 농도가 6분의 1배가 돼야 돼요. 즉 B에 1 대입하고 A에 2 대입했을 때 6분의 1이 되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1번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B에 1 대입하고 A에 2 대입해준 상황에서 숫자로 지금 농도가 6분의 1배인 거니까 6분의 1 숫자가 나오는 조합을 그냥 찾아주셔도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면 그냥 DA, DB를 살려서 풀이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금 했듯이 부피당 몰수가 몰농도인 건데 정확한 몰농도가 아니라 비율 정도만 필요했던 거니까 몰수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만 찾으면 돼요. 근데 지금 몰수는 찾았고 이 용액에 대해서 부피만 찾아주면 되는 건데,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눈 거니까요, 여기에 DA분의 2라고 했을 때 W2는 뺄게요. 이쪽은 DB분의 1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몰농도의 경우에는 부피분의 몰수인 거니까요, 그냥 부피분의 몰수 형태로 썼을 때 이걸 뒤집어 곱하는 거니까 X에 해당하는 몰농도는 이걸 뒤집어서 곱해줬다라고 해주면 2분의 DA가 되는 거고, Y에 해당하는 몰농도는 이걸 뒤집어서 곱해주면 6dB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럼 몰농도 B가 몇 대 몇이냐, 양쪽 2배 해주면 DA 대 12dB가 X 대 Y예요. DA 대 12dB, DA 대 12dB. 1번으로 답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정확히 부피 W2 같은 것들은 빼고요, 그냥 부피로 몇 대 몇인지 정도 잘 구하고 몰수로 몇 대 몇인지 정도 잘 구했을 때 부피분의 몰수가 몰농도니까 그냥 간단하게 식을 써보면 얘네 둘이 몇 대 몇인지가 나오겠죠. 그 비율로 그대로 써도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전에서 많이 쓰진 않지만 우리가 몰농도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자료들을 보면 어떤 방식의 풀이도 괜찮냐면요, 몰농도를 우리가 부피당 몰수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의인 거고, 근데 얘 말고 우리가 몰농도와 관련된 공식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지금 용액의 질량, 용질의 질량이 주어지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의 100을 곱한 게 퍼센트 농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 농도와 몰농도 사이의 상호전환 공식들 필수 이론부터 얘기를 했었죠. 이 몰농도의 경우에는 퍼센트 농도하고 상호전환할 때 몰질량, 화학식량분의 10AD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A %일 때를 기준으로 공식을 쓴 거고요. 이게 용액의 밀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방금 했듯이 이런 분수형 자료들은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A 수행액을 주어로 잡아서
몇 배인지만 잘 표시해도 괜찮거든요. 몇 배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여기에 표시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밀도, 화학식량, 그리고 퍼센트 농도인데 퍼센트 농도가 결국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잖아요. 100은 어차피 똑같이 곱해줄 거니까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잠깐 지우고 봐볼게요. 이게 이렇게 처음에 주어진 상태에서 어떤 식의 풀이도 괜찮냐면 분자에 들어가는 A 수액을 주어로 잡아서 A 수액 쪽에서가 화학식량은 3배 10은 공통인 거니까 제외하고요. A 수액 쪽에서가 밀도는 dB분의 dA배죠. dB분의 dA배가 된 거고 이 A 자리가 A%, 이 용액의 퍼센트 농도인데 퍼센트 농도가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이잖아요. 그럼 숫자만 써보면 2분의 1과 2이기 때문에 2와 2분의 1, 4분의 1배입니다. 이 퍼센트 농도가 4분의 1배. 그럼 전체적으로 몰 농도가 몇 배냐라고 했을 때 몰 농도는 이거 계산해주면 12 dB분의 dA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뭐를 기준으로 쓴 거냐면 분자를 기준으로 몇 배인지를 찾은 거잖아요. 분자를 기준으로 즉 A 수액을 기준으로 B 수액과 비교해서 몰 농도가 몇 배냐. 근데 몰 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몰수로 몇 배냐, 부피로 몇 배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용액 질량, 용질 질량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퍼센트 농도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몰 질량분의 10AD 형태로 써놓고 몰 질량 몇 배인지, 퍼센트 농도로 몇 배인지, 밀도로 몇 배인지를 표시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몰 농도가 몇 배인지가 나옵니다. 몰 농도가 12 dB분의 dA 배이기 때문에 그대로 1번을 답으로 낼 수가 있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할 만한 문제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 피트 문제나 화학2 문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비슷한 성격으로 좀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12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아래쪽에 13번 문제 보시면 기억에 대한 설명과 이주기 바닥 상태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이미 출제가 됐던 자료죠. 기출이 됐던 자료고요. 지금 기억이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서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이라고 되어 있어요.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n 플러스 L 값이 2주기 기준으로는요. 1s부터 시작해서 2s, 2p 이렇게 커져 나가겠죠. 1s는 n 플러스 L 값이 1이고 2s는 2가 되고 2p에서는 3이 되는 겁니다.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 즉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인데 리튬과 베릴륨까지는 ES였겠죠. 그리고 붕서부터는 EP로 바뀌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1이라는 건 리튬, ES에 하나 들어있는 리튬과요. EP에 하나 들어있는 붕소예요. 그때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는 같은 주기에선 오른쪽으로 할수록 커지는 거니까 이 자리가 리튬이 되고 이 자리가 붕소가 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베릴륨이네요. 우리가 이주기 원자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예외 없이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 자리가 베릴륨일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검산이 됩니다. 기억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베릴륨까지는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게 아직은 ES인 거니까요. ES 기준으로 2개 들어있는 거고 Z는 n 플러스 L 값이 가장 큰 오비탈에 3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P가 될 테고 2P에 3개가 들어가는 질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응이 된 거고 기억번에 Y가 탄소냐라고 물어봤는데요. Y는 탄소가 아니라 베릴륨입니다.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됐고 니은번 원자 반지름 X와 Z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X와 Z를 비교하면 같은 주기에선 왼쪽에 있는 게 원자 반지름이 큰 거니까요. X쪽이 큰 거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디귿번 전기음성도 Y가 W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전기음성도는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큰 거예요. 같은 주기상 오른쪽에 있는 W가 큰 거라서 디귿 틀린 보기가 됐네요. 니은번 보기만 맞는 보기 답은 2번으로 내주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아쉬운 건 이 Y축의 자료가요. 물론 이제 실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대소관계로는 바로 판단이 돼서 오류가 없지만 지금 Y축이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해액 전하인데 이 유해액 전하 수치가 사실은 약간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요. 리튬이 지금 1보다도 작게 주어져 있는데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 눈치를 못 채셨을 수도 있지만 나머지 자료들은 실제 수치에 맞게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리튬은
1보다 작게 표시가 되면 안 되고 1보다 크게 표시가 되면서 한 1.3 정도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아마도 y축 값을 뭐 상대값으로 표시하시려다가 실수하셨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러기에는 또 나머지 자료들은 잘 실제 수치에 맞춰준 걸로 봐서 리튬만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어쨌든 대소관계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요. 14번 문제는 산화하는 반응과 관련된 건데 뭐 갑자기 2년 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죠. 우리가 23학년도 6평, 9평 수능까지 계속해서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 이전에 출제되던 것처럼 좀 편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금속에 대해서 산화수 먼저 매겨보면 플러스 3에서 이쪽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플러스 4가 되면서 산화를 했고요. CL은 산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플러스 7에서요. 마이너스 1이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하 균형, 전자 이동 이 세 개를 맞추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개수가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전자 이동으로 시작을 해준 거고요. CL의 경우에는 8만큼 감소하는 상황이고 금속의 경우에는 1만큼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전자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8전자 반응으로 맞추면 되겠죠. CL은 하나가 움직이도록 해주면 되고 금속 M은 8개가 움직이도록 해주면 됩니다. 8개가 움직이도록 해주고 CL은 하나가 움직이도록 해주고요. 그 다음은 뭐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풀이하는 걸 좀 더 선호하냐에 따라서요. 산소의 개수를 맞춰 나가면서 여기 8개니까 4개라서 4개를 쓰고 8개를 쓰고 전하균형을 검산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로 얘네 둘은 같은 거니까요. 남은 게 전하가 맞아야 되는데 플러스 24를 맞추려면 플러스 16밖에 안 되니까 플러스 8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소가 8개니까 여기에 4가 붙어야 되고, 산소의 개수로 마지막 검산을 해도 되죠. 산소가 8개에 4개, 4개에서 8개인 거니까 잘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전하균형을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검산해도 되고 산소의 개수를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검산을 해도 되고 뭐 편한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항상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자 이동, 전하균형 이 세 개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일부 자료가 주어졌을 때는 그 중에 편한 것부터 쭉 맞춰가면서 하시고요. 이런 방식으로 전체가 다 미지수인 상황에서라면 보통 산화하는 반응은 전자 이동이 기본이기 때문에 전자 이동으로 풀었을 때 조금 더 편한 풀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요구하는 개수에 대한 자료는 A와 C를 더하면 12가 되고요. D와 F를 더하면 9가 돼요. 12분의 9 형태이기 때문에 12분의 9, 4분의 3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15번 문제는 수원자의 오비탈 가부터 라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수원자의 동그라미 치면서 들어가야 되고 양자수 관련 자료들이 주어져 있어요. M 플러스 L 값이 3 이하이면서 가와 나에 대해서 부등호를 줬네요. 부등호 방향에 맞게 뭐 이런 것들 뭐 매번 얘기하지만 너무 한 번에 대응을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가능한 조합들을 나열하면서 대응을 해주는 게 좋아요. 주기성 파트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부터 라에서 각각 3 이하라고 했는데 이 부등호 방향에 맞게 나열을 해주면 3일 때는 2P하고 3S가 있는 거죠. 3S나 2P가 3일 때 가능한 거고 2일 때는 2S가 있는 거고요. 1일 때는 1S가 있습니다. 부등호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부터 라 사이에 M 플러스 L 값이라고 했는데 3 이하의 조합은 이런 오비탈들이 있는 거고, 실전했다면 한 여기 정도에 표기했을 것 같아요. 이 오른쪽 공간이 없으니까요. 여기서 넘어갈 때 나에 대한 자료를 더 줬기 때문에요. 나를 쫓아가게 되는데 나의 경우에는 누군가보단 작아야 되니까 나는 2S와 1S 중에서 고르려고 했어요. M 플러스 L 값이 가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M 플러스 L 값이 3인, 즉 제일 큰 얘네들은 안 되고 2S와 1S 중에서 나를 고르려고 했는데 나가 누군가보다는 주양자수가 커야 됩니다. 그 얘기는 나가 1S가 돼버리면 얘보다 주양자수가 더 작은 애가 없기 때문에요. 여기서 바로 대응이네요. 나는 이 둘 중에 고르려고 했는데 나가 주양자수가 크다는 건 얘가 나인 거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주양자수가 작은 건 얘가 다인 거고, 그럼 나와 다가 대응이 됐고 에너지 준위가 나와 라가 같네요. 그러면 라까지도 대응이죠. 얘 2P에 해당하는 게 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 에너지 준위가 같으려면 수소원자에서는 N값이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깨닫게 되겠죠. 실전이었다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자기양자수를 주잖아요. 근데 이런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작년 수능에서도 자기양자수를 통해서 지금 2P라고 썼지만 사실 2P 안에는 자기양자수가 다른 3개의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양자수를 여기서 뭐라고 제시했냐면 나는 S오비탈인 거니까 ML 값이 0인 건데 그것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2P 중에서도 라를 ML 값이 플러스 1인 걸로 명확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라의 경우에는 ml 값이 지금 플러스 1짜리가 라가 되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 상태에서 마지막 자료로 우리가 아직 가만 대응을 못 시키고 있는데 가부터 라까지의 ml 값 합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ml 값은 둘은 0이었고 얘는 플러스 1인데 전체를 더해서 0이 되려면 남아있는 가가 ml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ml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건 s는 다 0이기 때문에 이 2p 안에 가도 있었다는 얘기고요. 가는 ml 값이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그래서 라뿐만 아니라 가도 지금 2p였던 거고 2p는 ml 값이 마이너스 1짜리였던 거죠. 표기법은 여러분 어느 정도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좋은데 우리가 자기양자수만 이렇게 부호를 붙여주고요. 부양자수나 주양자수는 부호 없이 써주시면 자기양자수를 통해서 구별이 되는 P오비탈 또는 D오비탈에 대한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가나다라가 이렇게 대응이 되고 뭐 공간 여유가 있게 오른쪽으로 썼어도 괜찮은데 실전이었다면 아마 저는 이 부등호를 보면서 이 문제 사이에 이 공간의 표기를 하면서 대응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전에 대응을 시켰던 그 모습 그대로 넣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가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기억번에 다가 1S냐라고 물어봤는데 다는 1S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ml 값 나와 가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0이고 가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요. 부등호 잘 맞게 들어갔습니다. 에너지 준위 가와 라를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가도 라도 둘 다 2p인 거고요. 특히나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n값에만 의존하죠. 동일한 거니까 디귿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네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3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상당히 문제가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식초 A, B 각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화적정 실험은 항상 중화점까지 들어간 아세트산의 몰수와 중화점까지 들어간 NaOH 또는 KOH의 몰수가 같다 해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실험 과정이 길 때는 한 번에 자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항상 아래쪽에 먼저 눈이 가야 됩니다. 실험 과정의 초반부 또는 중요 자료들이 밑에 주어진 경우에는 다 읽고 나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읽을 때 처음에 주어진 자료들 뿐만 아니라 제일 밑에 아래쪽 자료도 실험 결과나 자료가 주어져 있을 때 먼저 보고요. 구하라는 것까지 확인하는 거죠. 지금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 분자량 제시하고 밀도를 줬어요. 밀도를 보면 아까랑 똑같아요. DA, DB를 보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아래쪽으로 넘어가서요. 실험 결과를 보면 두 번의 실험을 한 거고요. 적정을 두 번 한 것 같죠. 식초 1g당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16W, 15W라고 제시했고 아까 밀도가 DA와 DB로 주어져 있었는데 구하라는 건 Y와 X의 비율 관계인 가운데 지금 같은 페이지에 12번과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2번에서는 여러분 12번 자료가 1번부터 5번까지 똑같이 DA, DB 이렇게 밀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둘 다 1을 대입하기가 부담스러웠던 게 둘 다 1을 대입하면 예를 들면 1번과 4번이 동일하게 1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A와 B를 같은 1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굳이 대입해서 푼다라고 했을 땐 다른 숫자로 대입했어야 돼요. 그래서 둘 다 1로 일종의 간결한 풀이를 위해서 밀도를 우리가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간결한 숫자를 대입하는데 둘 다 1로 대입하는 게 부담이었는데 1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숫자들의 형태를 보면 3분의 4, 5분의 6, 6분의 5, 4분의 3, 2분의 1이 되면서 지금 A와 B에 간단하게 1을 대입했을 때 겹치는 숫자가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 무조건 밀도는 그냥 1로 두고 풀어야 됩니다. 실전이었다면 밀도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밀도를 1로 두고 풀었어야 되고 구하라는 게 지금 Y와 X의 비율인 거죠. 정확한 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율 정도만 필요하다. 그리고 아래쪽에 주어진 자료들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16과 15로 주어진 거죠. 우리가 어차피 비율 관계만 필요하다는 걸 잘 인지를 했으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가장 효과적인 좀 효율적인 풀이를 얘기하자면 이 상황 파악을 잘 해주면 사실 계산이 전혀 필요 없는 문제였거든요. 지금 잘 보시면 둘을 비교해서 비율 관계를 찾는 거니까 우리가 비율 관계를 찾을 때는 어차피 y분의 x 이 비율을 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것들은 다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실험 과정을 보면 밀도는 그러면 아래쪽 보기들을 보면서 그냥 다 1로 쓰기로 했어요. 밀도는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식초 A, B를 준비했는데 각 10ml라고 했잖아요. 그럼 10ml이자 그럼 둘 다 10g입니다. 밀도를 그냥 1로 쓰기로 했으니까요. A, B 둘 다 10g이 있었던 거고 똑같이 10g을 똑같이 50ml 수액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 Xml를 취해서 페놀프탈레인 넣고 NaOH 수액으로 적정을 한 거고요.
Xml 대신에 두 번째 실험에서는 Yml를 이용해서 적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지점은 어디냐면 밀도를 그냥 둘 다 1로 뒀을 때 똑같은 식초 10g을 기준으로 똑같이 50ml를 만든 다음에 그 중에 Xml를 취했고 이 아래쪽에선 Yml를 취한 상태에서 그걸 적정하는 데 들어간 게 4A, 5A만큼 여기에 NaOH 수용액이 들어갔으니까요. NaOH의 몰수가 4대 5라는 거고 그러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가 4대 5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을 찾아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주어진 자료로 식초 1g당 아세트산의 질량이 16W, 15W가 있었죠. 그럼 제가 일단 간결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상적인 풀이를 해보고 조금 더 정석적인 풀이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런 문제들을 풀이할 때 비율 관계에 익숙하시고 항상 우리가 과하게 계산하지 않고 구하라고 하는 것 정도만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동일한 것들을 제외하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알게 된 게 지금 4대 5의 비율로 보통 비례식은 옆으로 나열해서 쓰는 것보다 분수 형태를 쓰는 게 좋아요. 내가 알게 된 건 4대 5의 비율로 NaOH가 들어갔다는 거고 NaOH가 4대 5로 중화점까지 들어갔다는 건 중화점까지 원래 들어있던 아세트산의 몰수도 4대 5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세트산의 양은 식초 A 쪽에서 10g이 있었는데 어차피 식초 B도 10g이기 때문에 동일한 질량이었던 거고 근데 문제는 이 식초 1g당 들어가는 게 16대 15로 A와 B가 차이가 났어요. 그럼 똑같은 10g이라도 여기 들어있는 아세트산은 16대 15로 차이가 나고요. 잘 쫓아오실 수 있나요? 지금 밀도를 같게 하는 순간 질량은 같아진 거고 그럼 같은 질량 안에 들어가는 아세트산의 양은 W도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냥 16대 15인 상황이에요. 아세트산의 양은 16대 15인 건데 그걸 가지고 전체로 실험한 게 아니라 50ml 중에서 얘는 Xml만 취한 거니까 50분의 X로 실험했고 이번 실험은 50분의 Y로 실험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아세트산의 양에 50분의 X와 50분의 Y를 곱해줘야 되는데 50도 똑같은 거니까 X, 그냥 Y만 곱해주면 이게 아세트산의 양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질량에 대한 자료지만 분자량은 똑같이 60으로 나눌 테니까요. 똑같은 분자량을 또 쓸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 제가 풀이하는 상황에서는 뭐 간결한 문제라 느낀 게 이런 게 그냥 어차피 비율 간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고 근데 자료들의 형태가 각각의 실험이 좀 다른 부분들이 많으면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동일한 가운데 뭐만 달라진 거냐면 밀도도 아래쪽을 보면서 어차피 1로 풀기로 했고 그럼 똑같은 질량이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아세트산이 16대 15라는 것만 잘 적고요. 16대 15로 들어있는 상태에서 얘는 50분의 X로 실험을 했고 50ml가 아니라 Xml만 취해서 실험했으니까요. 두 번째 실험은 50분의 Y로 실험을 했으니까 결국 비율상은 X, Y만 잘 곱해줬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들어간 아세트산의 양이 적정하는 데 들어간 부피를 보니까 4대 5의 비율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4, 3이면 Y분의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이게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또 분수로 쓴 것도 있는 거예요. 넘겨주면 4분의 3 형태로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밀도에 1 대입했을 때 4분의 3이 되는 4번을 답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은 정석적인 풀이를 많이 연습하다 보면 우리가 이 정석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쓰는 그런 변수들 중에서 공통인 것들을 제외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목표는 한번 이렇게 계산하는 걸 목표로 해보시되 조금 더 정석적으로요. 이 자료들 정리하는 과정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답은 나온 상황이고 밀도도 살려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원칙은 이제 1번 실험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 1번 실험의 경우에는 밀도를 살려서 넣어주면 식초가 10ml 기준으로요. 부피와 밀도를 곱해야지 질량인 거니까 10DA g이 돼요. 근데 이건 식초의 질량인 거고 10DA g을 기준으로 해서 아세트산의 질량이 되려면 여기에 아래쪽에 1g당 16W였으니까요. 16W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쪽에 그냥 써볼게요. 그러니까 10DA g은 식초의 질량이고 우린 아세트산이 필요한 건데 아세트산은 여기 1g당 16W였으니까요. 질량이 1g이 아니라 10DA가 되면 16W에 10DA를 곱해준 형태로요. 16W를 곱해줘야 돼요. 이게 아세트산의 질량이 되는 거고 아세트산의 질량 이만큼을 기준으로 이걸 가지고 다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50분의 X 이건 50ml에 들어있던 건데 그중에 Xml만 가져왔으니까 50분의 X를 가져와서 실험을 하는 거고 이건 그러면
X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한 거고요. 아세트산의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 화학식량 60으로 나눠주면 아세트산의 몰수까지 구한 거고, 이게 NaOH의 몰농도 그리고 NaOH의 부피. 근데 1번 실험이 4A가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4A가 들어가면서 이런 방식으로 곱해주게 돼요. 다만 여기서 조심하실 건 단위를 맞춰줄 때 이 자리가 만약에 리터였으면 여기를 4A라고 쓴 상태에서 그대로 끝내도 되는데 지금은 밀리리터 단위니까요. 몰농도에 밀리리터를 곱하면 밀리몰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조심해야겠죠. 만약에 이걸 정확히 이쪽이 몰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몰로 바꿔주고 싶으시면 이쪽을 1000으로 나눠서 1000분의 4A 리터라고 하던가, 아니면 왼쪽에 1000을 곱해줘서요. 여기에 이쪽까지의 질량이 아세트산의 질량이었는데 이게 그램 단위였으니까요. 여기에 1000을 곱해주면 밀리그램 단위가 되는 거고, 밀리그램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밀리몰이죠.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등식이 들어가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번 실험도 그냥 연습 삼아서 한번 같이 보면 처음에 10ml인 거니까 이번 실험에선 10dB g인 거고, 그 중에 아세트산은 15W가 들어가는 거고, 이 15W를 곱해주면 아세트산의 질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걸 기준으로 Yml를 취했으니까 50분의 Y를 곱해주게 되고요. 이게 그램 단위인 거고, 이걸 60으로 나누면 아세트산의 몰수가 나오는 거고, 내가 밀리몰로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 1000까지 곱했어야 되고, 똑같은 NaOH 몰농도를 가지고 있을 테고 이게 적정을 하는 과정에서 OA만큼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결국 같은 NaOH 수용액이었으니까 몰농도가 필요 없고, 같은 아세트산이었으니까 분자량이 필요 없고, 단위를 맞추는 과정도 동일하게 그램, 밀리그램 바꾸는 거니까 필요 없는 과정이고, 50ml 중에서 X를 취했고 50ml 중에서 Y를 취했죠? 그럼 50도 공통이었던 거고요. 16W, 15W, W가 필요 없었던 거고, 10ml 상황이었으니까 10도 필요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분수 형태로 넣어서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남는 건 4A, 5A에서 A도 약분하고 나면 4가 남고 5가 남고 4대 5의 비율이 남는 거였고요. 여기서는 밀도까지는 그래도 살려서 생각을 해보면 숫자로 5는 여기서 3으로, 4의 경우에는 4로 바꿔주게 되면 Y분의 X는 하고 정리했을 때 4DA가 넘어가죠. 4DA분의 3DB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분의 X는 하고 물어봤을 때 4DA분의 3DB 형태고요. 뭐 중간중간 숫자를 넣어서 정확히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하는 등식 또 표현을 해봤지만 실전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연습삼아서 제가 한번 풀어본 거고,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비율을 물었으니까 두 실험에서 일정하게 들어간 것들은 다 제외하고 썼어야 되고요. 가장 이상적인 건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냥 간결하게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일정한 것들 제외하고 쓴 다음에 비율 관계만 찾고, 밀도도 우리가 나만 정정당당하게 푼다고 해서 부분 점수 같은 걸 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밀도에 1 대입했을 때 숫자로 지금처럼 구별이 되는 상황이라면 밀도 절대로 살려서 풀지 마시고요. 밀도에 간단히 1 대입한 상태에서 숫자만 맞춰가는 형태로 간결하게 풀이를 하셨어야 됩니다. 지금 16번 얘기하다 보니까 좀 필기가 많아지고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까지는 다 풀었고요. 간단하게 칠판 정리하고 남아있는 4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의 문항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보시면 pH 관련 문제인 거죠. 수액 가와 나의 부피와 OH-의 양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pH가 가와 나에서 7대3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네요. 가와 나에 대해서 pH는 7대3으로 주어져 있고요. OH-의 양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 OH-의 양이 동일한 가운데 오른쪽이 부피가 100배라면 OH-의 농도는 왼쪽이 100배인 거죠. 그래서 몰수가 동일할 때 우리가 몰수는 항상 몰농도의 부피를 곱하는 거고, 근데 부피는 오른쪽이 100배. 근데 몰수가 동일하려면 OH-의 농도는 왼쪽이 100배. 근데 OH-의 농도가 100배라면 OH-의 농도가 10배씩 커질 때마다 pH는 일씩 변하는 거니까요. 지금 pH를 생각했을 때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만큼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위쪽에 pH는 7대3의 비율을 지킨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비율을 실제 값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값을 맞춰주면서 비례상수를 찾아도 되지만 합이나 차를 맞추는 것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pH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2차이 나면서 7대3 비율. 그러면 차이를 맞춰주면 되니까 지금은 4차이,
근데 실제로는 이 차이가 나야 되니까 이 수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차이가 되도록 절반, 즉 3.5와 1.5로 써주면 7대3 비율을 지키면서 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잘 조건을 만족하게 된 겁니다. 문제가 그러면 이미 풀려있는 상황인 게 정확하게 pH가 나왔으니까요. 가의 액성은 pH가 7보다 작아지면서 산성이 되는 게 맞고 나의 pOH는 더해서 14가 되도록 12.5죠. 11.5가 아니고요. 뭐 디귿번 보기는 워낙에 많이 나오는 보기죠. 방금도 했지만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이기 때문에요. 항상 몰수로 몇 배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자를 주어로 잡아서 몰농도로 몇 배인지 부피로 몇 배인지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 몰농도가 만약에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직접 농도를 쓰는 것보다 P스케일로 풀어주는 게 좋아요. 가에서의 H 플러스는 pH를 찾아주면 되고 3.5고요. 나에서의 OH 마이너스는 pOH를 찾아주면 되고 앞에서 계산했던 12.5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는 9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도로는 10의 9승배 차이가 나는 건데 P스케일은 작은 쪽이 큰 거니까요. 농도는 분자 쪽이 10의 9승배고요. 항상 이런 분수 형태의 자료는 분자가 주어예요. 분자 쪽에서 농도로는 10의 9승배고 분자, 즉 가 쪽에서 부피로는 100분의 1배예요. 그러면 분자에서 농도로는 10의 9승배, 부피로는 100분의 1배이기 때문에 곱해서 나오는 몰수로는 10의 7승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네요. 기역과 디귿이 지금 맞는 보기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계속 비슷비슷한 형태로 비율 관계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네요. 아래쪽에 18번 보시면 화학식량과 몰파트 문제인 거죠. 용기에 가와나에 들어있는 화합물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대값이나 비율이 주어져 있는데 이걸 스케일을 맞춰서 얼마나 자료 정리를 잘 할 수 있냐를 묻고 있습니다. 용기 가에는 기체가 한 종류가 들어있네요. XA, YB가 들어있고요. 나에는 두 종류의 혼합 기체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원자수의 비율이 2대3, 4대7이라고 제시했고 아래쪽에 X의 전체 질량분의 Y의 전체 질량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는 자료죠. X의 질량분의 Y의 질량은 비율 관계만 놓고 봤을 때는 X 원자수 분의 Y 원자수를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가 6대7이라는 건 X 원자를 고정했을 때 Y 원자수가 6대7이라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X를 고정했을 때, 둘 중에 누가 X인지 모르겠지만 양쪽에서 X를 고정했을 때 Y가 6대7이다. 근데 7이라는 숫자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확인이 되겠죠. X를 고정했을 때 Y가 6대7인데 7이 보이니까 X를 4로 고정했을 때 Y가 7이란 얘기인가? X를 4로 고정했을 때 Y가 6이 되니까 6대7이 잘 맞네. 이렇게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즉, 이 자리를 갖다가 X로 쓰면서 X가 4일 때 Y를 7로 써주면 4, 7인 상태에서요.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 6대7을 만족하려면 여기도 X를 4라고 했을 때 이쪽이 4라면 여긴 6이 되면서 Y는 6으로 들어갈 텐데 이렇게 들어가주면 X 원자수를 고정했을 때 Y 원자수가 6대7이 잘 맞는 겁니다. 조금 더 논리적으로는 사실 이 부등호를 활용했어도 괜찮은데 XY를 대응을 시킬 때요.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그 비율이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증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을 놓고 보면 왼쪽에선 3대2 비율이었는데요. 3분의 2보다도 더 작아진 게 7분의 4이기 때문에요. 3분의 2에 비해서도 더 작은 값이 7분의 4이기 때문에 이 4자리를 Y라고 해버리면 X 원자수분의 Y 원자수가 증가한다는 거의 모순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방식으로 얘가 Y가 아니라 X다. 그때 그러면 X가 4일 때 Y가 7인 거니까 여기도 X를 4로 맞췄을 때 Y는 6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논리적으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실전에서는 워낙 7이라는 숫자가 명확하게 보였으니까 그냥 바로 X하고 Y를 대응시키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럼 X 원자수하고 Y 원자수에 대한 비율 관계를 찾았는데 여기 아래쪽에 전체 원자수가 있었기 때문에요. 이 전체 원자수를 보면서 바로 스케일 통일을 할 수가 있었네요. 이걸 그냥 비율이자 바로 실제 들어있는 용기의 원자수를 써주면 되겠네요. N 떼고 생각해주면 11, 그러면 여기 11인 건데 10도 잘 맞았죠? 그러면 지금 가와 나에서 X 원자수는 동일한 가운데 Y 원자수를 6과 7로 써주면서요. 이 수치를 그냥 노란색 수치로 그냥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는 이미 나온 상황이 된 게 가는 혼합기체 상황이 아니라 XA, Y, B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가에 대해서는 38W, 19W를 주면서 분자수가 2대1이라고 준 건데 분자수가 2대1인 가운데 가에 들어있는 원자가 X 4개, Y 6개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2라고 써주면 어차피 A, B, C에 대해서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비율이 필요한 거니까요. 비율을 찾기 위해서 분자수를 그냥 2와 1이라고 했을 때 원자수를 맞춰주려면 X 원자가 4개가 되도록 2가 들어가고 Y 원자가 6개가 되도록 여기에 3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A가 2인 거니까 여기에 2를 쓴 상태에서요. 여기 1인 거니까 X 2개, Y 3개밖에 없어요. X 2개, Y 3개밖에 없는 상황. X 2개, Y 3개. 그러면 추가로 필요한 게 X 2개가 필요하고 Y는 4개가 필요합니다. X 2개, Y 4개가 필요한 건데요. X 2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미 A로 통일하면서 이 자리 2로 썼으니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케일 상황에서는 X 2개가 들어가려면 분자수로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X 2개가 들어간 거고 이때 Y는 4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C자리에 4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1, 1로 들어갔을 때 X 4개, Y 7개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뭐 다 풀려있는 상황이 된 게 A와 C의 비율은 2와 4의 비율, 즉 2가 되는 거고요. X의 원자량과 Y의 원자량에 대한 건요. 같은 몰수에 들어가는 질량이 분자량인 거죠. 분자량을 찾은 게 됐고 이 둘의 분자량 차이는 Y 하나 차이예요. Y 하나 차이가 지금 4W고요. Y의 원자량을 4W라고 했을 때 X의 경우에는 4W 3개면 12W. 여기서 12W를 빼주면 X 2개가 7W입니다. 그럼 X 하나당은 3.5W인 거니까 원자량의 비율은 8대 7 비율이에요. Y의 원자량이 8일 때 X의 원자량은 7 비율인 거니까요. 7분의 16 형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7분의 16 답을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중간에 제가 A와 C에 대해서 어차피 비율 관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왜 했냐면요. 여러분이 실전에서는 뭐 이런 걸 인지를 못하고 푸셨을 수도 있지만 이 문제는 정확한 A 값을 구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A, B, C를 정확히 구할 수 없는 게 아까 제가 분자수를 2라고 썼기 때문에 여기에 2가 붙었는데 그때 설명을 뭐라고 했었냐면 어차피 비율 관계만 구할 거기 때문에 분자수를 제가 임의로 지정을 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분자수를 제가 2가 아니라 1이라고 했으면 4하고 6이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기 어디에도 X, Y가 이 A와 B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로 약분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실험식 상황으로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A와 B가 2, 3이 아니라 4와 6으로 들어가면서 분자수를 여기가 N, 여기를 0.5N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못 쓰는 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A 플러스 C 등으로 A와 C를 정확히 구하라고 했으면 그 자체가 오류 문제가 되는 거고요. 비율 관계 정도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오른쪽 19번 문제 보시면 중화반응과 관련된 문제인데 뭐 역대급으로 쉬운 문제라고 봐야겠죠. 지금 교육과정이 개정된 이후에 나온 중화반응 문제들 중에서는 뭐 제 생각에는 가장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처음에 세 가지 수용액 혼합한 용액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는데 혼합전 수용액의 부피가 제시되어 있고요.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합이 제시되어 있어요. 항상 이런 중화반응 문제에서는 액성 파악이 되게 중요한데 액성을 한 번에 그냥 중계돼 버린 게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혼합할 때 NaOH하고 H2A는 세 수액에서 전부 다 똑같이 집어넣었고 산에 해당하는 HCl의 양만 점점 늘려가는 실험이거든요. 근데 산을 늘려가면서 액성이 산성, 중성, 염기성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산을 제일 많이 넣은 이쪽이 산성이 되고요. 처음 시작할 땐 염기성이어야 되고 중간에 중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액성 판단이 너무 쉬운 문제였고 가에 존재하는 모든 음이온의 양 그리고 나에 존재하는 모든 양이온의 양을 줬는데 몰수로 줬지만 우리는 밀리몰 단위로 써주면 되겠죠. 0.02몰이자 20밀리몰 아래쪽은 30밀리몰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러면 중성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알자이온 없이 지금 Na 플러스 A2 마이너스 Cl 마이너스만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 표 자체를 활용해서 이온표 적듯이 활용해 주시면 되고 이때 중성 기준으로요. 그러면 나에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에 존재하는 양이온이 30밀리몰이에요. 근데 중성인 거니까 알자이온 없이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양이온은 Na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Na 플러스가 30이라고 알려준 꼴이 돼버렸고 염기성에서 음이온의 양인데 양이온이든 음이온의 양이든요. 양이온이나 음이온의 양은 여러분 보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모기가 지나가서 그랬고요. 양이온이나 음이온의 양의 경우에는 과량이네를 기준으로 해서 일가가 들어오면 유지가 되고 이가가 들어왔을 때는 들어온 만큼 빼줘야 되죠. 염기기성이기 때문에 일단 원래 있던 음이온의 양 30을 기준으로요. 20이 됐다라는 거는 이가가 10만큼 들어왔다는 얘기죠. 원래 있던 양에서 이가가 들어온 만큼 빼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가 음이온이 들어오기 때문에 염기성 과량 30을 기준으로 20이 되려면 이가가 10만큼 들어왔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여기를 10이라고 주는 순간 여기도 다 채울 수 있게 되고
네, 계속 모기가 방해를 하네요.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자리 집어넣어주면 되죠. 전화균형으로 중성을 찾아주셔도 되고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의 양으로 찾아도 되죠. 어쨌든 저는 전화균형을 찾으면요. 구경꾼만 가지고 전화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30이라고 했을 때 얘를 가지고는 20밖에 안 되니까 얘가 10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주고 그럼 여기서 A는 나오네요. 이게 실제 이제 밀리몰 단위였으니까요. 음이온의 몰농도합이 7분의 2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음이온 수의 경우에는 구경꾼에 해당하는 얘네 둘을 더해서 20이고 중성이니까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7분의 1을 만족하기 위해선 부피가 70ml여야 돼요. 위쪽이 밀리몰인 거니까 아래쪽은 밀리리터 단위. 그럼 70ml가 되려면 둘을 더해서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3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A는 30이라고 찾았고요. A를 30이라고 찾고 나면 B는 여기에서 모든 음이온의 몰농도를 구해보라는 건데 여기 20에 10이었으니까 40에는 20이 들어가고 산성인 거니까요. 산이 가지고 있던 음이온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염기 쪽을 봐야 되는데 어차피 일가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처음 산이 가지고 있던 음이온이 유지가 됩니다. 산이 가지고 있던 음이온은 구경꾼들에 해당하는 30. 이때의 부피는 30, 20, 40을 더해주면 90이 되는 거니까 90분의 30 형태로 계산이 돼서 B자리가 3분의 1이죠. 30과 3분의 1을 곱해주는 형태인 거니까 10으로 정리가 되고 액성을 처음에 너무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시작을 했고 주어진 자료들도 실제 수치를 밀리몰 단위로 줬는데 계산이 뭐 복잡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좀 간결하게 풀이가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20번 마지막에 남아있는 양적관계의 문항인데 마찬가지로 좀 편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이런 기존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2페이지나 3페이지에 조금 힘을 주면서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 좀 계산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2단원 문제들 중에서도 대응을 시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 계속 출제한다면 4페이지마저도 예전 그 두 문제의 킬러 문항만 한참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만큼으로 난이도를 유지하게 되면 뭐 누가 뭐 30분 안에 다 풀 수 있겠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2, 3페이지가 조금 어려워진 만큼 4페이지의 문항들은 좀 난이도가 낮아진 거고 그래서 여러분 킬러도 포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킬러가 좀 쉽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처음에 읽을 때 이 D 고체는 주의를 했어야 되죠. 기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체는 2번 기회가 있었죠. 여기서도 표시가 되고 있는데 고체는 주의를 해야 되고요. 개수는 명확하게 다 주어진 상태입니다.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비가 11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쯤에 표시하면서 11대 10으로 조심해야 될 건 기체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D 빼고요. D 빼고 부피비이자 분자수비가 11대 10이라고 준 거고요. A와 B의 분자량 17과 30이라고 준 거죠. A의 분자량이 32일 때 B의 분자량은 17이라고 제시한 거고 개수가 다 명확하기 때문에 C나 D 중에서 분자량 하나를 찾으면 나머지 하나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X 그리고 A와 C의 분자량 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아래쪽 보기를 보면 X를 어차피 W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이 W 활용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어요. 이 W는 요 중간에 해설명이 빠져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의 전체 기체의 질량에 대한 자료를 준 거였죠. 네, 그렇게 표시는 되어 있고요. 물어보는 것들 답변하기 위해서 자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부피가 즉 분자수가 11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질량이지만 여기는 분자의 몰수를 줬네요. 이때 고체는 주의하기로 했고요. 고체를 빼고 그러면 분자수 10. 그럼 뭐 굳이 n을 살 필요 없이 어차피 이것도 비율에 대한 거니까요. 3대 2. 근데 더해서 10이 되려면 6대 4인 거죠. 앞쪽에 써서 분자수를 표시해 볼게요. 6개 또는 6몰의 B와 3몰의 C라고 해서요. 이 분자수 비를 그대로 써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B와 C가 6대 4로 생성이 됐다라고 해주면 B와 C가 6대 4로 남아있다라고 해주면요. 지금 개수가 명확하기 때문에 앞쪽을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지금 C가 4만큼 생성이 됐다라는 건 반응은 개수의 2배만큼 했다는 얘기예요. 개수의 2배만큼 반응을 하는 거니까 A는 전체 2가 소모된 거죠. 그럼 처음 시작할 때 A는 2만큼 있어야 되고 B의 경우에는 개수의 2배 4만큼 소모가 된 거니까요. 4만큼 소모가 돼서 6이 남았다는 건 처음 시작할 때 10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의 경우에도 시작할 때 분자수이자 부피가 12로 나오게 되고 그럼 12에서 11로 11에서 10으로 지금 반응할 때 같은 양 반응한 거죠. 그럼 A의 경우엔 이만큼 있었는데 여기서 없어지는 동안 같은 양 반응한 거니까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절반 반응한 거네요. 그럼 2에서 시작해서 여기는 1인 거고요. 나머지도 찾을 수 있죠. A가 1만큼 반응하면 개수만큼 반응하면서 B는 2가 없어진 거니까 8이 되고요. 여기서 검산이 되겠네요. 개수만큼 생긴 거니까 C는 2가 생겼을 테고
D는 고체니까 제외하고 생각하면 셋을 더해서 11이 되는 게 맞고요. D의 경우에는 개수를 고려하면 3이 생성이 된 거고, 이 앞쪽에 쓴 게 분자수인 건데, 분자수이자 분자의 몰수라고 했을 때요, 같은 분자수 또는 같은 분자의 몰수에 들어가는 질량이 분자량비잖아요. 1몰당 2x인데 얘는 1몰당 x이기 때문에요. 1몰당 2x일 때 1몰당 x. 그러면 A에 비해서 D가 분자량이 절반입니다. 분자량이 A에 비해서 D가 절반인 거니까 이 자리는 16이 되는 거고, 그러면 C도 나온 거네요. 둘을 이용해서 질량 보존식을 써주면 32와 34를 더한 거니까 66이에요. 전체가 66인데 생성물 쪽은 48. 그럼 여기서 18이 나와야 되고 18이 나오려면 C의 분자량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A의 분자량이 32일 때요, C의 분자량은 9인 거죠. 그래서 이 값은 찾아냈고요. 이제 X만 W를 활용해서 나타내주면 될 것 같은데, X의 경우에는 A의 질량에 대한 건데 W를 이용해야 되니까요, 여기에서의 질량과 여기에서의 A의 질량 또는 뭐 D, 뭐 둘 중에 어떤 걸로 풀어도 됩니다. A의 질량 또는 D의 질량을 찾아주면 되고, 분자량 있으니까 바로 써볼게요. 우리가 앞쪽에 썼던 것들을 그냥 몰수처럼 생각해주면요, A는 분자량 30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64g, B는 분자량 17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170g 더해주면 총 234예요. 그러면 뭐 234g처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234g이라고 했을 때요, 여기서 A의 질량, 이쪽에 A의 질량은 32짜리인 거니까 32g입니다. 즉 왼쪽의 질량, 전체 질량 대비 A가 차지하고 있는 건 234분의 32예요. 그럼 왼쪽에 Wg일 때 Wg을 기준으로 234분의 32배를 해줘야지만 A의 질량이 나온다는 건데, 그게 EX라는 거죠. 비례식을 쭉 옆으로 쓰셔도 되지만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써주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Wg을 기준으로요, 지금 A를 찾고 싶은 건데 어차피 X를 W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둘 사이의 관계식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234 대 32는 W 대 EX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제가 계산할 땐 저는 보통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234에서 32로 바뀌었으니까요, Wg 기준으로 234분의 32배를 해주면 EX다. 그러면 X는 하고 정리해주면 2만 나눠주면 되네요. 이 자리가 16이 되는 거고요. 2로 여기서 한 번 더 나눌게요. 8이 되고 2로 나누면 117이 되면서 X는 117분의 8W가 됩니다. 처음에 117분의 8W라고 쓰면서 조금 찜찜하셨을 것 같아요. 이 숫자가 맞냐 했겠지만 9하고 117이 지금 약분이 되는 거네요. 9하고 117은 13으로 약분이 되고요. 8과 32는 4로 약분이 되기 때문에 곱해주면 52가 되고, 52분의 1W 형태군요. 52분의 W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질량 보존, 그리고 개수가 명확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풀 수 있었고, 한 가지 함정 포인트는 고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체의 부피위를 줬을 때 고체를 제외한 기체의 분자수비다, 뭐 이렇게 판단만 할 수 있었으면 함정에 빠지지 않고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51분의 1W 형태고요. 답을 3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6평에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계산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상대값을 활용해서 비율 관계를 잘 활용하는 사람, 즉 산수를 잘하는 사람이 계산을 좀 줄이면서 효율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잘 파악하시고, 정확한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정확히 구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비율 관계만 물었을 때는 내가 편한 숫자들을 이용해서 상대값으로 잘 계산을 해주고, 뭐 실제 수치에 맞춰야 될 때는 그 스케일을 맞추는 과정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계산을 좀 간결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 B킬러 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2단원, 그러니까 우리가 2단원, 3단원 둘 다 B킬러 파트고 둘 다 정답률이 높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3단원은 정답률도 높고 빨리 풀 수 있는 반면에 2단원 같은 경우에는 실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3단원은 누구나 빨리 풀고 누구나 정답률이 높은데 2단원은 전체적으로 누구나 정답률은 높지만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얼마나 내가 반복해서 2단원 문제들을 많이 풀었냐, 그리고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것들, 자주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수치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암기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냐에 따라서 실전에서는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게 많을수록 빨리 풀 수도 있지만, 또 내가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을 놓게 되거든요. 좀 마음이 편해지면 어쨌든 다른 문제들도 좀 잘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미리 배경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늘어날수록 나한테 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수준을 맞춰서 6평은 잘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2단원 문제들을 어느 정도
빨리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암기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그 자리에서 풀어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서요. 2단원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준킬러나 킬러 파트들은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수치가 아니라 상대값을 활용한 계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산을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효율적인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